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판다는 생각만 하세요. 그럼 팔고 나면 세금 내고 자산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가장 강력한 세금 공제는 이것이야말로 미국 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세금 공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금 공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해줌으로써 결론적으로 낼 세금이 없거나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김효지입니다. 저는 조지아주 아틀란타 소재의 부동산 회사인 턴키 글로벌 리얼티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간 1307을 판매 실적 올리고 지난해 530억의 개인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동양인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미국 사회에서도 공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일단은 돈을 버는 생각과 사용하는 습관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그들은 일단 벌은 소득에서 생계비로 지출하고는 남는 돈이 없어서 자산 역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산층의 사람들은 그들 역시 모든 수입이 다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로소득은 아주 상당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지출 역시 커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산에 투자를 하긴 하는데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하락하는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세금은 오히려 부자들보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모든 소득이 수동소득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부자들은 수입의 근원이 여러 가지로부터 생성이 돼서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능동소득이 아닌 돈이 일해서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동소득을 창출하여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러한 자산으로부터 또다시 수동소득을 창출하여 또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여 그러한 재투자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들어오는 수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잘 지켜나갑니다. 미국 부자들처럼 나도 똑같은 부를 쌓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생각과 돈을 사용하는 그 습관이 미국 부자들처럼 리세팅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부자들은 투자를 먼저 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면 일반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나머지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수입 지출, 자산 채무, 현금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미국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끊임없는 수동소득을 창출하여서 자산에 투자하고 그리고 자산에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재투자하는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의 전략입니다. 좋은 부채는 부를 증식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 모기지 대출, 사업 대출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부채는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개선해주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채가 좋은 부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쁜 부채는 일단은 이자가 비쌉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소비재 대출과 같이 부를 증식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부채로서 순자산이 쌓이거나 나의 삶이 향상되지 못하는 부채가 나쁜 부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부자들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중에서 특히 LLC를 설립하여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리미티드 라이어빌티 컴퍼니의 약자인데요. 특히 미국 부자들은 LLC를 선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채무의 의무를 가질 수가 있고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LLC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을 해서 벌어놓은 자산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세금 코드가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여서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랑 한국의 법이 다른가요? 많이 틀립니다. 한국은 이런 거래와 투자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정책이라면 미국은 반대로 이러한 거래와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부자들은 돈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지 않고 미래의 가치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에 대한 금 본위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더 이상 금 보유량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러를 시장에 마음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연 2%의 인플레이션율이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10년이면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에 있어서 20%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미국 부자들은 절대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싫어하고 현금 자체를 저축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먼저 인플레이션의 해지로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하여 본인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의 해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 부동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특징은 주로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경우라면 미국 부동산 투자의 중심은 바로 현금 흐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의 경우에는 팔고 나면 세금 내면 자산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둔 투자는 지속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면서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승된 자산 가치를 활용하여 캐시아웃 제휴자를 이용해서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고 그 회수한 돈으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도 내지 않고 자산도 보유하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요,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구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50개 주 각각의 부동산 순환 주기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구가 빠지느냐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 선정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핫 포인트는 인구 흐름을 파악하시고 인구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이 선정된 다음에는 그 지역 시장 안에서도 인구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지극히 지역성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인을 선임하셔야 되고요. 사회 내에서도 어디에 인구가 유입되고 빠지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한국인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분들은 좋은 위치, 좋은 조건,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좋은 지역에 보통 한국분들이 살고 계시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한인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것도 지역 선정하시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미국 내에서 1선 도시에서 인구가 빠지면서 2선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선 도시인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서는 인구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경우고요. 2선 도시인 애틀란타, 오스틴, 휴스턴, 달라스,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고안을 했어요.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를 어떻게 한국에 알릴 수 있을까? 이게 미국 부동산 투자 핵심 원리거든요. A. Appreciation, B. Benefit, 세금 혜택이죠. C. Cash flow, 현금 흐름, D. Debt, 부채.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자산 투자를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익면, 그것은 자산 가치 상승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익면은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면이에요. 이 두 가지 면을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이익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내가 채무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세금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부동산만이 부채를 활용하여서 자산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뎁시입니다. 즉 부채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세금과 부채는 채무면입니다. 그러나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금과 부채를 활용하여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의 전략입니다. 자연적 자산 가치 상승이란 시장의 원리로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차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스트라이크를 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은요,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선을 통해서 임대료를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공실료를 낮출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통제가 가능한 원리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세금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 세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상환한 모기지 이자 부분, 그리고 재산세 부분, 그리고 20% 정도를 다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기지 융자 보험, 그리고 융자를 받을 때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했던 디스카운트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다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한데요. 모기지 이자 부분, 재산세, 그리고 각종 사업 운영 비용, 수리비, 기타 등등 다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가장 강력한 세금 공제는 감가상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세금 공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금 공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마모되는 부분을 가치로 환산되어서 우리가 세금 공제를 받는 부분인데요.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27.5년,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39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세금 공제를 크게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으면 거기에서 임대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수동소득으로 들어오는데 그 소득 자체가 많아져 버리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세금 부분이 감해짐으로써 결론적으로 낼 세금이 없거나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용 부동산으로 보유했을 경우 매각할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요,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에 2년 이상 거주를 할 경우에는 1인 집 소유자의 경우는 25만 달러까지, 부부 통합으로는 50만 달러까지 세금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매각할 경우에서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종 자산 교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평생 동안 연기하면서 상속세 없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말하자서 이걸 평생 동안 이렇게 이연시킬 수 있는 재투자를 해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라는 의미인 거죠. 세금 자체는 그러하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의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자체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한국하고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당장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판다는 생각만 하세요. 그럼 팔고 나면 세금 내고 자산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활용하는 투자 출구 전략에서 넘버 원은 재융자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재융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여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상승된 자산 가치에서 캐시아웃 재융자를 활용하여 현금 인출을 해서 그것은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고 세금 내고 자산은 없지만 세금 낸 후에 나머지 돈이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재융자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순 자산에서 돈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산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죠. 현금으로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세금 인센티브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융자를 통한 현금 인출은 세금 면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융자를 통해서 발생된 융자에서 이자 부분은 또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부자들은 상승된 자산 가치에서 발생되는 채무면 세금이죠. 세금 부분을 인센티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이득면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부동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의 전략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부채와 세금을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고 현금 흐름이 극대화되면은 자연적으로 자산 가치는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4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익면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클래스 101을 시청해 주세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의 그가 계속 이득에서 이득을 내고 또 그 이득에서 또 이득을 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 하나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로서 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 주사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채무를 이익면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전담만 할 수 있다면 그들 역시 미국에 있는 부자들처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미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부동산 투자의 핵심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ABCD 매트릭스입니다. 두 번째, 미국 투자에서 지역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셔서 인구가 어디로 빠지고 있고 어디에서 빠지고 있고 어디에 유입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 지역이 선정된 다음에는 지역 시장에서도 인구 흐름을 파악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렌드를 읽어라. 미국에서 현재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뜨는 유형의 부동산이 어떤 것이며 지는 부동산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투자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투자를 함에 있어서 타이밍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적정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주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안전한 유형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하시고 자금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 매트릭스에서는 모든 설명이 클래스 101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반드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김효진 미국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설명한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자아 분류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부자의 마인드 세팅으로 바꾸셔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자처럼 그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